여러분, coffee 이 단어 앞에 관사어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우리가 문법책에서 coffee는 액체이기 때문에 관사어를 붙일 수 없다라고 배우거든요. Like a coffee, please. And a coffee, please. 근데 방금 원어민 영상에서 어라고 붙인 거 들으셨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영어 배워봤자 실제 원어민들은 뭐 다르게 말하네 이런 느낌 들었죠? 원어민들은 문법 지식을 몰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바탕으로 관사어를 넣을까 말까를 결정을 해요.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알고 나면 이게 전혀 어려울 게 없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면 문법도 회화도 완전 쉬워질 거예요. 우리 오늘 총 7개의 카테고리로 배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음료예요. 제가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알아야지 영어가 쉬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어민이라고 특별하게 다르게 사고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이런 액체로서의 그 음료를 봤을 때 이거를 셀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액체는 이제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뜻하는 어를 붙이지 않아요. 다만 한국어는 관사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수량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하나의 커피, 2개의 커피들처럼 말하지 않지만 영어가 수량을 중요시하는 언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고방식은 똑같아요. 잘 보세요.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인지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문법책에서 커피는 액체라고 배웠으니까 어를 붙이지 않아. 이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이거는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누구나 다 커피 2잔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요거 하나 보고 누구나 다 커피 1잔, 그리고 커피 2잔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딱 눈으로 봤을 때 셀 수 있으면은 coffee라는 이 단어가 셀 수 있는 단어로 바뀌어서 한 잔일 경우는 a coffee, 2잔일 경우는 2 coffees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티백이 들어있는 그 물, 액체로서의 차를 볼 때는 tea라고 하기 때문에 앞뒤 아무것도 안 붙여요. 셀 수 없을 때는 앞에 하나를 뜻하는 어도 붙일 수 없고요. 여러 개를 뜻하는 s도 뒤에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차 한 잔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때는 a tea라고 할 수 있고 또 요즘은 차도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2 teas, 3 teas 이런 말들이 가능해진 거죠. 탄산음료, 그냥 그 음료, 톡톡 쏘는 탄산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 음료 액체를 말할 때는 못 써요. 영어로 soda라고 하는데요. 탄산음료 한 병 아니면 한 캔, 그거는 보면은 누구나 세겠죠. a soda 이렇게 되고요.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술, 그 알코올로서의 맥주는 beer이라고 하지만 맥주 한 병은 a beer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유도 milk, 액체는 못 쓰지만 a milk, 우유 한 컵 들어있다면은 a milk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a cup of milk, a cup of milk를 줄여서 말하는 거기도 해요. a cup, 한 컵, of는 등호 같은 느낌이라서 한 컵만큼의 우유를 a cup of milk라고 하는데 굳이 회화에서는 a cup of milk라고 길게 말하지 않는 거죠. 한 컵만큼의 우유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우유 하나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water, 이거는 셀 수 없어요. 이렇게 물방울 있고 물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런 물은 셀 수 없어요. 그런데 특히 과거에는 water 이라는 말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원어민들이 해요. 왜냐면은 생수가 나왔잖아요. 물이 이렇게 제품으로 나온 이후부터는 다 누구나 이런 거를 물 한 병이라고 세기 때문에 또 물 한 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a water 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a bottle of water, 한 병만큼의, a bottle, 한 병, of는 등호, 만큼의 물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고 a water 이라고 회화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회화 문장에서 말하는 걸 보면 Do you like coffee? 너 커피 좋아해? 이렇게 말할 땐 그 커피라는 씁쓸하고 갈색의 카페인이 들어가는 그런 속성을 가진 액체를 좋아하냐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를 붙이지 않아요. 커피 한 잔 마실래? 라고
말할 때는 Would you like a coffee?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커피는 액체니까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단어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라고 정확히 떨어지면 어를 붙이고 아닐 때는 안 붙이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문법도 회화도 다 잘할 수 있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Coffee, tea에는 어를 안 붙이는데 a drink, 술이라는 뜻의 이 단어 앞에만 왜 어가 붙을까요? 만약 친구들이랑 커피숍에 가서 커피, 라떼, 티 등등 여러 음료들을 주문을 했어요. 여러 개의 음료를 drinks라고 해요. 그리고 아무 음료나 한 잔을 a drink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 잔하러 갈까? 이런 말을 할 때 생각해보면 보통은 그게 술을 의미해요. 이게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커피 한 잔, 티 한 잔 이게 아니라 마시러 갈까? 한 잔 할까? 이거는 보통 좀 특별한 음료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술이에요. 그래서 a drink라는 말이 술을 뜻하게 되었고요. Let's grab a drink. 우리 한 잔 하러 가자. 이게 술을 뜻해요. 술이 영어로 alcohol이라고 하지만 굳이 알코올이라고 말하지 않고 a drink라고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음료들은 앞에 어를 안 붙이고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술은 앞에 어를 꼭 붙여서 a drink라고 해요. 또 예를 들어 I'm holding 2 drinks라고 하면 내가 이쪽 손에 음료 한 잔씩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커피일 수도 있고 라떼일 수도 있고 2 drinks 이렇게 여러 음료를 말할 땐 s를 붙이는데 a drink라고 하면 이 세상에 아무 음료나 한 잔을 말할 수도 있지만 회화할 때는 거의 술을 뜻한다. 요게 이제 어가 하나 붙는다는 또 특징이 있어요. 이번에는 음식 볼게요. 음식은 어떻게 또 구분을 하면 되냐면 전체적인 것은 관사를 안 붙이고 개별 하나씩은 관사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과일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과일들은 한 개, 두 개라고 딱 봤을 때 굳이 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fruit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과 한 개는 누구나 한 개의 사과라고 할 수 있겠죠. An apple, 그리고 두 개라면은 two apples라고 할 수 있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먹잖아요. 그래서 strawberries라고 s 붙여서 주로 써요. 빵도 마찬가지예요. 빵 이것저것 빵집 가면은 많이 있죠. 걔네들은 다 bread라고 하는데 그 중에 머핀 하나는 a muffin이라고 어를 붙일 수 있고요. 베이글 하나는 a bagel이라고 할 수 있죠. meat,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들은 그냥 meat라고 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pork, 돼지고기, beef, 소고기, 그리고 chicken, 닭고기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스테이크로 말할 때는 스테이크 한 판은 다 한 판이라고 새겼죠? 그래서 a steak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chicken이라고 하는 그 닭고기 셀 수 없는 고기라는 그 재료로서의 그걸 말할 때는 어를 붙이지 않지만 누구나 통닭 한 마리 보면은 오늘 통닭 한 마리 뜯고 싶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a chicken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영어 단어가 어떨 때는 셀 수 없고 어떨 때는 셀 수 있고 이렇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치킨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뭐 돼지고기 한 마리, 소고기 한 마리를 접시 위에 놓고 우리 사람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a pork, a beef 이런 말은 안 하지만 통닭은 한 마리를 다 이렇게 만든 요리를 볼 수 있으니까 a chicken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다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해산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해산물은 seafood. 그런데 새우 한 마리는 a shrimp, 랍스터 한 마리는 a lobster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피자라고 하면 그 세상의 모든 종류의 피자들을 말을 하는 건데 제대로 피자 한 판이라고 내 눈앞에 있는 그 피자를 말할 땐 a pizza라고 하고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한 조각씩만 파는 그런 가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a pizza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달걀, 세상의 모든 달걀들 egg라고 하는데 달걀 하나 똑 떨어지는 건 an egg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그냥 그 재료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구체적인 모양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달걀 요리, 그 노랗고 또 흰자도 들어가고 달걀 들어간 요리들 굉장히 맛있잖아요. 단백질 있고 그런 것들을 그냥 egg라고 하는 거죠. fish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서 잡은 그 생선이라는 그 요리 재료로서 말할 때는 세지 않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생선을 말할 땐 세지 않지만 딱 한 마리를 본다면은 a fish라고 하는 거죠.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그 차갑고 부드럽고 한 이 세상의 모든 아이스크림 그런 질감을 가진 요리를 말하지만 아이스크림 콘 하나는 누구나 보면 an ice cream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신체에 관련된 관사 볼 건데 이런 머리를 보고 뭐 머리 하나, 두 개 이렇게 셀 수가 없죠.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보고 머리카락 한 개가 떨어졌어 처럼 말을 하겠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머리카락 전체는 hair, 그런데 머리카락 한 개는 a hair이라고 하고요. 얼굴은 전체적인 그 눈, 코, 입을 다 갖고 있는 얼굴 자체는 셀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face라고 하지만 표정을 말할 때는 a face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을 하나 그려놓으면 a happy face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눈 한쪽은 an eye, 코 하나는 a nose, 뭐 입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요. 얼굴 안에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쓸 수 있어요. 피부는 못 쓰요. skin 이거는 못 쓰요. 그 몸 겉에 있는 그 거죽으로서의 피부는 쓸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 중에 a cheek, 볼에 있는 피부를 가리키면서 이거는 볼은 두 쪽이 아니라 한쪽만 말을 하는 거예요. a cheek. 아니면 피부에 점이 하나 났어요. 그러면 a mole이라고 할 수 있고요. 뼈 전체, 사람이 갖고 있는 뼈 전체는 세지 않지만 이렇게 뼈 하나는 셀 수 있는 거죠. a bone. 그리고 muscle, 근육 전체도 세지 않지만 부분, an arm muscle, 팔 근육, a back muscle, 등 근육 이런 걸 셀 수 있고요. 그리고 body, 몸 전체는 세지 않아요. 셀 일이 없는데 굳이 하나의 몸이라고 할 땐 a body, 약간 뉴스에서 시신 같은 거 말할 때 a body라고 해요. 살짝 무섭죠? 왜냐하면 사람 몸 하나를 셀 일이 잘 없는데 시신 한 구, 두 구 뭐 이런 말 할 때는 a body. 그리고 개별 한 사람의 몸을 굳이 말할 일이 있을 때는 어를 붙이고요. 그리고 몸의 부분, 머리 하나는 a head, 팔 한쪽은 an arm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 밖의 전체 부분 다 볼 건데 이제 점점 감이 생기죠. 전체적인 거는 관사를 붙이지 않고 개별 하나를 말할 때 관사 어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수화물은 굳이 하나씩 세지 않아요. 그냥 baggage, luggage라고 하는데 이렇게 캐리어 하나는 a suitcase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한국어로는 캐리어라고 하지만 정장 하나 들어갈 정도의 케이스 하나란 뜻으로 a suitcase 아니면 이런 가방, 뒤에 매는 가방은 a backpack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가구 전체, 집에 있는 가구 전체 또는 가구점에 있는 가구 전체는 furniture이라고 하지만 테이블 하나는 a table, 의자 하나는 a chair이라고 하는 거죠. 장비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equipment, 그런데 카메라 하나는 a camera, 그리고 기계 하나를 정확하게 말할 때는 a machin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탁기를 washing machine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탁기 하나도 쓸 수 있죠. 그리고 뭐 커피 머신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vending machine 자판기도 쓸 수 있고요. 하나하나 기계들이 모이면 장비 전체가 되는 거예요. 교통도 마찬가지죠. 도로 위에 많은 차, 택시, 버스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 있다면 traffic이라고 하는데 차 한 대는 a car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버스 한 대도 마찬가지 a bus, 택시 한 대도 a taxi. 그리고 돈 전체도 money라고 하는데 동전 하나, 땡그랑 동전 하나는 a coin, 지폐 하나는 a bill, 그리고 달러 하나는 a dollar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7개의 카테고리로 본다고 했는데 5번째는 질병이에요. 가벼운 병은 어를 붙여요. 지금 이 여자분 보면 콧물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콧물 감기 보통 3, 4일이면 약 먹고 낫죠? 이렇게 걸려서 낫기까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나 올해 감기만 3번 걸렸어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한 번의 감기는 a cold, 그리고 한 번의 두통은 a headache, 한 번 열났다 낫는 거는 a fever, 그리고 콧물 감기 한 번 걸렸다가 낫는 거 a runny nose라고 할 수 있어요. 큰 병은 앞에 어를 붙이지 않아요. cancer 같은 암은 모르고 있는데 몸에서 이미 1기, 2기, 3기 이렇게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시작해서 또 언제 나을지 그 기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cancer 이렇게 앞에 어를 붙이지 않아요. 심장병도 마찬가지예요. 오는지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세지 않고 heart disease, 고혈압 같은 것도 high blood pressure 이건 앞에 어 붙이지 않아요. 평생 계속 가지고 있는 병일 수도 있잖아요. 큰 병은 어를 붙이지 않는데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병은 그라는 뜻의 너를 붙여요. 겨울에만 유행하는 또 올겨울에 유행하는 그 독감은 the flu.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 시기에 굉장히 모두를 힘들게 했던 모두가 주목하고 있던 그 바이러스잖아요. 앞에 너를 붙여요. The coronavirus. 메르스 같은 것도 the MERS virus 이렇게 더를 붙이고 뭐 예를 들어서 홍역, 볼거리 막 이런 어떤 특정 시기에 유행을 하다가 이제 예방접종도 생기고 이런 것들도 앞에 다 너를 붙이거든요. 어를 언제 붙이는지 가벼운 병인 거, 또 큰 병일 때는 어를 안 붙인다는 거, 특정 시기에 유행했던 병은 너를 붙인다는 거 이제 알 수 있겠죠. 6번째는 구분되지 않는 것은 어를 안 붙인다, 관사를 안 붙인다 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설탕을 일일이 셀 수 있나요? 이거 세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지 않기 때문에 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sugar. 모래도 마찬가지겠죠. sand. 그리고 꿀 같은 그런 질감도 셀 수 없으니까 honey. 똑똑 하나씩 떨어지지 않는, 구분되지 않는 것은 어를 붙이지 않아요. 하나라고 똑 떨어져야지 붙일 수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music. 이 소리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또 love, time.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것들. 또 시간은 1시, 2시, 3시라는 다른 단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1개, 2개, 3개라고 세지 않죠. 어를 붙이지 않아요. glass, 유리, plastic, 플라스틱.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유리들, 플라스틱 재료들은 그게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세지를 못하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soccer, yoga, exercise 이런 것들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분을 하려면 좀 다르게 말을 해야 하는데 설탕, 가루는 구분할 수 없지만 각설탕 하나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누구나 1개, 2개, 3개라고 셀 수 있죠. 이럴 때는 또 셀 수 있게 돼요. A sugar cube. 그리고 music, 전체 모든 음악은 셀 수 없지만 노래 하나는 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명확하죠. a song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노래들 모여서 music이 되는 거죠. 뭐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도 뭐 음악이 될 수 있고 뭐 국악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music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a song 이거는 셀 수 있고요. 그리고 love, time 같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셀 수 있게 다르게 바꿔 말할 수 있는 법이 없는데 유리, 플라스틱 같은 재료는 제품으로 나오면 셀 수 있어요. 이런 유리는 이제 네모난 유리. 이것도 이제 그냥 그 유리 재질을 공장에 납품하기 쉽게 이렇게 네모나게 보통 잘라서 많이 납품을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굳이 세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유리잔으로 나왔다면 이거는 세요. a glass. glass는 유리잔이란 뜻이고 그리고 플라스틱 컵 하나는 그거는 제품으로 나왔으니까 쓸 수 있죠. plastic cup. 그리고 축구나 요가 같은 운동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규칙을 따르는 거라서 세지 않아요. 하지만 축구 경기는 경기 1번, 경기 2번 쓸 수 있죠. A soccer game. 그리고 요가 자세는 셀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요가 자세 3개를 마스터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하나에 대해서 말할 땐 a yoga pose. 그리고 운동 자체를 말할 때는 셀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강해지기 위한
뭐 활동, 행동, 막 땀 흘리고 심박수 올라가고 이런 운동 자체는 셀 수 없지만 하나의 특정한 운동, 뭐 축구라고 말을 한다거나 요가라고 말을 한다거나 뭐 달리기라고 한다거나 이런 하나의 특정한 운동은 또 an exercis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단어들은 상황에 따라서 셀 수 없기도 하고 셀 수 있기도 한데 이런 추상적인 것들은 셀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7번째 마지막인데요. 특정할 것, 지정해줘야 할 것에는 더를 붙여요. 그라는 뜻으로 쓰는 거죠. 이 연주자가 연주하고 있는 그 특정한 피아노, 이 연주에서만 썼던 그 피아노, 이때 여러 피아노를 막 이 피아노 쳤다가 또 어떤 피아노 쳤다가 다른 피아노 쳤다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 피아노는 the piano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아무 피아노 한 대는 a piano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 피아노를 연주한다라고 할 땐 play the piano. 연주자 앞에 있는 그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뜻으로 play the piano라고 하지만 우리 집에 피아노 한 대를 사서 놓을 거다라고 할 때는 a piano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장소도 더를 붙이는데요. the park라고 하면 그 특정한 공원이에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더를 붙이고 또 장소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을 가진 공간이란 뜻으로 더를 붙이기도 해요. 공원은 막 자연이 펼쳐져 있고 들판이 있고 막 벤치가 있고 산책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공간이죠.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특징을 가졌다란 뜻으로 더를 붙이는데 이때 아무 곳이나 한 곳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a park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그 외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특정한 것은 더를 붙여요. The sun, the sky, the earth 다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시스템을 말할 때는 특정한 그것이란 뜻으로 더를 붙여요. 인터넷도 어떻게 보면은 구축된 시스템이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시스템,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하철 한 대를 말할 때는 a train이라고 해요. 요 한 대를 말할 때는 뭐 1호선의 뭐 몇 번째 뭐 기차 이거는 a train이라고 하지만 전체 지하철 노선을 이제 다니는 그 모든 것들 시스템을 말할 땐 더를 붙여요. 그리고 뭐 언론도 the media 그게 다 시스템이니까 이럴 때는 더를 붙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정해줘야 되는 곳은 또 더를 붙이는데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은 태평양이라고 하자라고 지정을 했죠. 그럴 때 더를 붙여요. 그 지정된 그 물을 말하는 태평양. 물에 관련해서 말할 때 많이 써요. 물은 계속 흐르고 이어져 있다 보니까 the Pacific Ocean 모든 이제 바다들이 더를 붙이고 그런데 호수 같은 경우는 물이 딱 고여있고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더나 어 같은 걸 안 붙여요. 그냥 Lake Michigan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산맥도 마찬가지인데 산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산맥이라고 부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산맥이라고 부르자처럼 말을 해야 돼서 물이랑 산맥은 더를 붙여요. The Alps. 그래서 알프스 산맥 같은 거는 더를 붙이고 그런데 하나로 뚝 떨어지는 산은 또 안 붙여요. Mount Everest. 에버레스트 산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모양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붙이지 않고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는 거죠. 그리고 나라 이름 중에 더를 붙이는 게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나머지는 또 그렇게 안 유명한 나라라 필리핀, 미국, 뭐 네덜란드, 또 영국 이 정도가 더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또 다 정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the Philippines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지도를 보면 필리핀이 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섬, 뭐 이 섬, 이 섬, 이 섬, 뭐 여기 있는 다른 섬은 뭐 아니고 여기 있는 그 섬들만 필리핀이라고 부르자라고 지정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 섬들, 필리핀 섬들이란 뜻으로 the Philippines라고 하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또 똑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같은 거 붙일 필요 없이 제주 아일랜드라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the United States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50개의 state, 주들이 모여서 S까지 붙이죠. 주들이 United, 연합되어서 만든
그 나라이기 때문에 지정해줘야 돼서 the United States. 그리고 영국은 the United Kingdom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the Netherlands라고 하거든요. 네덜란드는 또 약간 다른 유럽에 비해 지형이 좀 낮아서 그 낮은 땅들을 모여서 딱 요만큼을 네덜란드라고 부르자처럼 말하기 때문에 더를 붙이고요. 이 더는 나라 이름이라서 이렇게 같이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 한국처럼 뭔가 연합된 게 아닌 경우는 굳이 더를 붙이지 않고 Korea라고 하는 거죠. 모든 원리 다 배웠는데 문장으로 연습해 볼게요. 커피 한 잔 마실래?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Would you like a coffee? 이제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죠? 물론 이때 아예 그냥 풀로 a cup of coffee라고 해도 되긴 해요. 그러면 a cup, 한 컵만큼의 커피라는 뜻인데 굳이 이렇게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라고 다 말할 필요 없이 그냥 cup of 생략하고 a coffee 이렇게 구어체에서 많이 쓴다는 거죠. 나 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저녁으로 스테이크 한 판 먹고 싶다. I like meat. 이때는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죠? 고기는 전체적인 개념이잖아요. 어가 안 붙어요. 관사를 붙일 필요 없어요. I like meat and I want to have a steak for dinner. 접시 위에 스테이크 한 판. 요거 먹고 싶다라는 뜻으로 요거는 누구나 어라고 쓸 수 있죠. 피부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 There is a hair on your skin. 피부는 또 셀 수 없고 그런데 앞에 뭐 your 이런 거 말할 수는 있고요. 머리카락 한 개는 어라고 쓸 수 있고 그런데 사람의 머리 전체는 머리 전체 요거는 셀 수 없죠. 공원에서 누가 기타 연주하더라. Someone was playing the guitar in the park.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기는 그 기타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악기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더를 붙여요. 그리고 공원도 어떤 특정한 공원에서 기타 연주를 했겠죠. 그래서 in the park라고 할 수 있고 이때 굳이 어느 한 공원에서 누가 기타 연주를 하더라라고 말할 땐 in a park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말할 일은 잘 없겠죠. a park는 우리 공원 아무데나 이 주변에 공원 3개 있는데 아무데나 한 군데 갈까? 좀 더 이럴 때 많이 쓰고 이때는 우리 집 앞에 그 공원 있잖아. 거기에서 누가 기타 연주하더라 처럼 말하니까 장소는 더로 훨씬 많이 쓰고요. 너 동전 하나 있어? 나 돈을 안 가지고 다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Do you have a coin? 동전 하나. 땡그랑 요거 하나 있냐고 물어보는 거고 나 돈을 안 가지고 다녀 라고 할 땐 I don't carry money 아무것도 안 써도 되겠죠. 비워두면 돼요. 왜냐면 돈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개념이라서 안 붙이고 또 돈은 100원, 500원, 뭐 몇 달러 이렇게 다른 단위가 있지 돈 1개, 2개, 3개라고 안 하니까 어를 붙이지 않죠. 아빠가 두통, 치통, 고혈압을 앓고 계셔. My dad has a headache. a toothache, and high blood pressure. 두통, 치통 같은 좀 가벼운 병은 관사를 붙이지만 큰 질병은 안 붙인다고 했죠? 이 음료에 각설탕과 꿀을 넣어서 마실래? Do you want to add a sugar cube? 각설탕 하나는 셀 수 있죠. 그런데 이때 큐브 없었으면 그냥 Do you want to add sugar? 아무것도 안 붙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양을 의미하는 Do you want to add some sugar?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And honey, honey는 당연히 구분되지 않으니까 쓸 수 없죠. 그냥 두면 되고 그는 축구를 하거나 축구 경기 보는 걸 좋아해. He likes playing soccer. 그냥 두면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Or watching a soccer game. 축구 경기 하나를 보겠죠. 뭐 여러 개 본다면 soccer games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game 이거는 어를 붙일 수 있고 축구라는 거는 우리가 play soccer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있는 그 축구 그 경기의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공을 찰 때 손을 쓰면 안 되고 상대편의 그 골대에 골을 넣어야 하고 뭐 이런저런 규칙들이 있고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경기는 이 축구라는 거는 경기마다 다 다르게 펼쳐지죠. 그래서 셀 수가 없어요. 그냥 play soccer. 그런데 축구 경기라고 그 안에
펼쳐지는 내용은 셀 수 없지만 축구 경기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몇 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전반부는 몇 분이고 후반부는 몇 분이고 이렇게 딱 하나의 경기는 쓸 수 있으니까 a soccer game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 공부 자꾸 작심삼일 반복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에스텔 라이브 학습지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매주 저와 소통하면서 공부하는 라이브 수업과 함께 하루 3쪽씩만 풀면 되는 학습지로 무조건 완강하게 되거든요. 여기 클릭하고 오시면 신청할 수 있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